어머니, 약이 너무 많으시네요. 제가 정리해서 챙겨드릴게요. 며느리의 이 말이 제 생명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저는 15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71세 최정자입니다. 하루 3번, 식후마다 혈당 강화제를 꼬박꼬박 먹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늘 강조하셨죠. 이 약은 생명줄입니다. 하루라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갈증이 심하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당이 310입니다. 당뇨성 쇼크 직전이에요. 의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정리해준 약통을 보더니 황당했습니다. 이건 당뇨약이 아니라 그냥 비타민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 방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제 이름이 적힌 진짜 당뇨약 봉지들이 나왔습니다. 아직 개봉도 안 된 채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 아내가 한 짓이다. 아들 앞에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실수였어요라며 발뺌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친절한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섬뜩한 계획.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정자,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아들 동욱이와 며느리 유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설마 내가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재고 식사 때마다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늘 강조하셨습니다. 최정자 환자분, 이 약은 생명줄입니다. 하루라도 빠뜨리시면 혈당이 치솟아 위험해집니다. 꼭 챙겨 드세요. 그래서 저는 약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식탁 옆 찬장에 약통을 두고 식사 후 바로 먹는 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참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5년 전 동욱이가 데려왔을 때부터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이었죠.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 후에도 저를 친정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이런 반찬 만들어주셨는데 맛있어요. 어머니, 우리 아빠 건강은 어떠세요? 가끔 친정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친정을 그리워하는 게 당연하죠. 최근 들어 유진이가 제 건강에 유난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혈당은 어떠세요? 어머니, 약은 제때 드셨어요? 어머니, 병원 검사는 언제 받으세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아 약봉지를 뜯느라 끙끙대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손에 힘도 없고 노안 때문에 작은 글씨도 잘 안 보여서 약봉지 뜯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유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약이 너무 많으시네요. 식탁 위에는 당뇨약 외에도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약이 하나둘 늘어난 거였죠. 제가 정리해서 챙겨드릴게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약통을 꺼내놓더군요. 요일별로 아침, 점심, 저녁 칸이 나뉘어진 약통이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어머니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어머니 드시는 약이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시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서 넣어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요일 맞춰서 드시기만 하세요. 정말 마음 씀씀이가 고운 아이였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밖에 없네. 늙은 시어머니 챙기는 건 너뿐이야. 그날부터 유진이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제 약봉지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깔끔하게 채워진 약통을 들고 나왔죠. 자, 어머니, 이번 주도 건강하게 드세요. 저는 그 약통을 볼 때마다 며느리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들 동욱이도 그런 아내를 보며 흐뭇해했죠. 엄마, 유진이 같은 며느리 없어요. 엄마, 복 받으신 거야.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복받은 노인네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약통 속에 들어있는 게 제 목숨줄을 끊어놓을 독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며느리가 약을 챙겨준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몸이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날씨 탓이려니 했습니다.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났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어요. 하루에 물을 2리터 넘게 마시는데도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은 또 얼마나 자주 가겠습니까? 밤에 자다가도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아유, 내가 왜 이러지 기운이 하나도 없네.
밥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억지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만 메스꺼웠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눈이었습니다. TV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고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두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거 당뇨 합병증 아닌가? 15년 동안 관리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나 몸이 좀 이상하다. 병원에 좀 가봐야겠어. 눈도 침침하고 목이 너무 말라. 그러자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가 고무장갑을 낀 채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한절기야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몸살 기운 있으신가 보다. 병원 가면 사람만 많고 병만 옮아와요. 제가 따뜻한 유자차 타드릴 테니까 좀 주무세요.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괜히 유난 떠는 건가 싶어서 그냥 방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살이 쑥쑥 빠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kg나 빠졌더군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갔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패이고 눈밑이 검게 퀭해졌습니다. 아들 동욱이가 퇴근해서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제가 입을 떼려는 순간 며느리가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내일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삼계탕 끓여드릴게요. 여보, 어머니 약은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계셔. 걱정 마. 며느리는 제 약통을 흔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보세요. 오늘치 약도 다 비었죠? 어머니 약 하나는 정말 잘 챙겨 드신다니까. 아들은 그 말에 안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당당한 태도에 정말 내가 늙어서 기력이 딸리는 건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잠을 자는데 갈증이 너무 심해서 깼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말랐습니다. 화장실을 5번이나 갔습니다. 새벽 4시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건 당뇨가 악화된 증상이야. 15년간 당뇨를 알아온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약을 먹고 있는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유난히 어지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천장이 핑 돌더군요. 겨우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점심은 식탁 위에 차려놨으니까 챙겨 드세요. 약 잊지 마시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다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점심시간에 서류를 가지러 집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아들의 비명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 B- 울리는 기계음.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는 아들이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당뇨 환자시죠? 혈당 관리를 전혀 안 하셨어요. 병원에 실려왔을 때 혈당이 310이었습니다. 당뇨성 쇼크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왔지만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 약 꼬박꼬박 먹었어요. 며느리가 챙겨준 약 하나도 안 빼먹고.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어머님이 드시던 약 가져오셨나요? 아들이 주머니에서 며느리가 정리해준 그 알록달록한 약통을 꺼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식탁 위에 있던 걸 챙겨온 모양이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집사람이 매일 챙겨드린 건데요. 의사 선생님은 약통 뚜껑을 열고 알약을 하나 꺼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이거 당뇨약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도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중에서 파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당뇨약이랑 색깔만 비슷하지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할머니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당뇨약을 드신 게 아니라 비타민만 드신 겁니다. 그러니 혈당이 310까지 치솟죠.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타민이라니. 며느리가 내 입에 넣어준 게 약이 아니라 비타민이었다니. 아니, 그럴 리가.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약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요. 일주일 동안 매일 3번씩 그 많은 약을 헷갈릴 리가 없습니다. 당뇨약은 하얀색 타원형이고 비타민은 노란색 동그라미인데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응급조치로 혈당을 낮추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약 복용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반드시 확인해보겠다고. 진짜 당뇨약이 어디 있는지 말입니다. 응급조치를 받고 혈당을 겨우 낮춘 뒤 저는 퇴원을 고집했습니다. 의사는 하루 더 지켜보자고 했지만 저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할 게 있어.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유진이한테 연락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일단 집에 가서 보자.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며느리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유진이 방은 왜? 찾아야 해. 내 진짜 약. 그게 어딘가 있을 거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며느리의 화장대를 뒤졌습니다. 서랍을 열고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말리다가 제 기세에 눌려같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는 없었습니다. 옷장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버렸을까? 아니야. 그 비싼 약을 버리진 않았을 거야. 혹시 나중에 들킬까봐 숨겨뒀겠지. 그때 침대 밑에 있는 수납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며느리가 철 지난 옷을 넣어둔다던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끌어당겨 뚜껑을 열었습니다. 겨울 니트들 사이로 하얀색 종이봉투가 보였습니다. 제 이름 최정자가 선명하게 찍힌 대학병원 약 봉투였습니다. 여기 있다. 봉투를 꺼내 쏟아부었습니다. 2주치, 아니 3주치는 좋게 되어 보이는 당뇨약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것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유진이가 챙겨줬다면서.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약 챙겨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 약들을 다 숨겨놓고 나한테는 비타민을 먹인 거라고.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배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유진이가 정말. 그래, 내 아내가 한 짓이야. 3주 동안 매일 3번씩 나한테 독을 먹인 거야.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명랑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쏟아진 약봉지들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어머니는 좀 어떠? 며느리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약봉지들, 그리고 그 옆에 도깨비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와 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진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수습하더군요. 정말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약이 왜 여기 있어요? 뻔뻔하게 묻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걸 지금 몰라도 물어! 내가 숨겨놓은 거잖아! 내 침대 밑에도 찾았어!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더니 금세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깜빡했나봐요. 저번에 약 정리하다가 남은 걸 거기 넣어두고 잊어버렸네요.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해? 남은 거? 제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남은 게 아니야. 지난 3주 동안 내가 병원에서 타온 약 전부야. 내가 나한테 먹인 건 당뇨약이 아니라 비타민이었어. 의사가 확인해 주었다.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비타민이라뇨? 저는 분명 약통에 약을 넣었는데, 제가 비타민 통이랑 헷갈렸나봐요. 약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세상에, 어떡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짜 실수를.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수라고요. 3주 내내 매일 3번씩 그 많은 약을 헷갈렸다고? 당뇨약은 하얀색이고 비타민은 노란색인데? 아들이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의사가 그러더라. 이건 고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오. 너 우리 엄마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타려고 그러니? 아니면 엄마가 그렇게 귀찮았어?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한 양 같던 눈매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연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그요 귀찮았어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매일 밥 차려라. 약 챙겨라. 병원 모시고 가라.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조금만 아프시다가 가시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아이는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어차피 늙어서 얼마 못 사실 거잖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차라리 빨리 나시는 게 나아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며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엄마를. 뭐 어때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며느리가 더욱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저를 죽일 생각이었다는 것을요. 뭐? 서로 좋아? 아들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생전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그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친정엄마처럼 아끼고 챙겨줬는데 넌 엄마를 죽이려고 해? 며느리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넘기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알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살인을 해?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은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어 현관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혼이야 위자료? 꿈도 꾸지 마. 살인 미수로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들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사람을 죽이려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와서 좀 잡아가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당뇨약 대신 비타민을 먹여서 혈당을 300까지 올렸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며느리는 현관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아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돌아앉았습니다. 20분 후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예요. 저는 증거물인 약봉지와 비타민통, 그리고 병원 소견서까지 모두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게 제 진짜 당뇨약이고요. 이게 며느리가 저한테 먹인 비타민이에요. 병원에서 확인해줬어요. 경찰관이 증거물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입건 가능한 사안이네요. 일단 조사를 위해 같이 가시죠. 며느리는 가정불화예요. 실수였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서로 가서 조사받으시죠라며 며느리를 연행해 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사람이 돈과 편안함 때문에 이렇게까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게.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구속되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와 노인학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우기던 며느리도 서랍에서 나온 약들과 의도적인 정황 증거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이었습니다.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말도 없고 술만 마시더니 요즘은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엄마 죽일 뻔했어.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던 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 속을 누가 알까요? 저는 다시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 약은 제가 직접 챙깁니다. 눈도 밝아지라고 돋보기도 새로 맞췄고요. 혈당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혈당을 재고 약을 꺼내 먹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먹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아들이 매일 확인해 줍니다. 응, 먹었어. 내가 확인해봐. 저는 빈 약통을 보여줍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간호사인 민지라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동욱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배려해주고 제 건강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약은 절대 대신 관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걸 옆에서 확인만 해줄 뿐이었죠. 어머님,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1년 후 동욱이와 민지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마 가족인데 하는 방심이 큰 화를 부를 뻔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유진이를 마주쳤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이제 그만 후회하고 제대로 살아요. 어머님, 그게 진짜 반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너무 친절하게 약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보세요. 그게 약인지 독인지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통쾌한 결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며느리의 행동,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